안녕하세요, 드루먼입니다. 자, 오늘은 광명 2구역이죠. 베르몬트로 광명. 이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는 뭐 7월, 8월에 이제 분양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다음 달이죠. 올해 11월에 분양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분양 예정이 써 있진 않고 뭐 내년에 분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는 11월 달에 분양 예정이라고는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 먼저 이 아파트 대략적인 입지랑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아파트가 3344세대예요. 굉장히 대단지죠. 엄청나게 큰 단지인데 물론 지하철이랑 걸어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거리니까 초역세권은 아니에요. 한 12분 정도 걸리죠. 도보로 한 12분 정도 그 정도 걸리고 대신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목감천을 끼고 있어요. 목감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죠. 이 위쪽에 있는 동들은 목감천 어느 정도 조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창문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조망이 되고 일단 이 광명 아파트의 장점이 강남 접근성이죠. 제일 첫 번째가 강남 접근성이에요. 광명 사거리역에서 지하철 타시면 거의 40분대로 일자리가 많은 강남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가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에요. 여기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직주근접이죠. 지하철 두 정거장만 가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강남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을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지하철 개봉역까지는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도보로는 힘들고 마을버스 타면 한 10분이면 가요. 마을버스 타고 개봉역 가서 바로 이제 구로역 있고 신도림역 있고 조금만 가시면 여의도도 굉장히 가까워요. 여의도도 가깝고 서울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통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이나 뭐 종로 이쪽도 가기 편하고요. 그러니까 강북 접근성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제가 봤을 때는 광명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저평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울 그 지도를 보면은 강 서쪽보다 이 강 동쪽을 선호하죠. 이쪽이 좀 깔끔하고 그리고 한강 상류고 좀 쾌적하니까 강 동쪽을 좀 선호하고 실제로도 가격이 강동 쪽이 더 비싸요. 고덕지구죠. 이쪽이 고덕이죠. 이제 보시면 이제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뭐 센트럴, 아이파크, 베네루체가 있는데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7억 정도예요. 34평이 17억이고 뭐 아르테온은 18억, 베네루체는 한 16억. 그러니까 16, 17, 18억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 정도 하는데 광명은 고덕동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해요. 아크폴의 자유 2부 있죠. 이거 16구역. 광명 16구역 같은 경우는 34평이 한 12억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그죠? 한 12억 5천, 12억 8천. 그러니까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4, 5억 정도는 더 저렴해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향후에 광명 뉴타운이 완성이 되게 되면 신축 아파트만 거의 2만 5천 세대 정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고덕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입주가 다 끝났죠. 근데 거기는 다 끝났고 여기는 이제 2만 5천 세대가 들어오고 더 신축이고 그리고 입지도 입지로만 보면 사실 강동구보다 여기가 못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고덕동은 9호선이 들어오는 엄청난 호재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강북 접근성은 광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2만 5천 세대가 다 들어서게 되면 강동구 고덕지구 뭐 싸대기 때릴 정도로 그 정도 가격이 올라설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베르몬트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여기 목감천이죠. 목감천인데 여기 자전거로 라이딩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를 로드로 볼게요. 이렇게 목감천 있어요. 이렇게 목감천이 자전거 타고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게 안양천과 만납니다. 안양천 따라 쭉 가시면 한강까지 연결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한강까지 뭐 주말에 충분히 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운동하거나 여가생활 누리기에도 굉장히 좋고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있죠. 계웅산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변에 계웅산, 천왕산 그리고 여기 조금만 가시면 이제 항동 저수지라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잘 해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제가 많이 가봤는데 이쪽이 좀 땡볕이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 푸른 수목원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가깝고요. 그리고 인근으로는
바로 여기죠. 옥길지구 여기 이제 스타필드 여기도 가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하남 스타필드보다는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뭐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예, 여기도 괜찮고 주변에 뭐 편의시설은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고 이제 아파트만 이제 새 아파트로 이렇게 다 들어서게 되면 여기는 강동구 고덕동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뉴타운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이제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이제 장인 뉴타운이랑 좀 이렇게 많이 가격이 겹치거든요. 비슷해요. 투자금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 장인 뉴타운도 뭐 약간 비슷하게 그 정도 들어가는데 입지로만 따지면은 장인 뉴타운이 여기죠. 여기 뭐 강북 쪽에 북서울 꿈의 숲 여기죠. 여기라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하여튼 일자리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가 더 낫죠.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이제 뭐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런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강명이 좀 나중에 약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같은 투자금 4억 5억 주고 이제 뭐 재개발을 산다고 하면은 광명 쪽을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베르몬트 광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치는 바로 여기고 바로 여기 위쪽에 1구역, 4구역, 5구역 있죠. 그리고 11구역이 이제 광명의 대장구역이고요. 그리고 뭐 푸르지오 포레나랑 그리고 아크포레자의 이분은 들어섰고요. 이렇게 뉴타운이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스타필드 이용하기 가깝고 그리고 장점이 이쪽에 이제 일자리가 또 들어서죠. 이쪽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이쪽에 일자리가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직주 근접이에요.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두 정거장 사이로 있죠. 그리고 뭐 광명의 이케아랑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 이쪽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스타필드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공원이랑 이렇게 천왕산이랑 공원도 있고요. 굉장히 입지적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철산 쪽에서도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자, 보시면 아파트는 뭐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쪽에 가운데만 이제 도로가 하나 나게 되고 이쪽에는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대단지로 들어서게 되죠. 3,344세대 이 중에서 726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뭐 분양 세대수가 이렇게 뭐 크게 많진 않죠. 대부분 84 타입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84 B 타입이 274세대, C 타입이 118세대, 84 A 타입이 46세대고 나머지 59 타입이 뭐 55세대, 15세대, 36 타입이 140개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투룸 같아요. 투룸. 네, 투룸이나 원룸이겠죠. 이제 102 타입이 20세대랑 58세대 총 78세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50%가 추첨제고 50%가 가점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102 타입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 청약정보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죠. 그래서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80% 정도 그 정도로 분양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을 무조건 살아야 되고 전매 제한이 10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지죠. 하지만 대략적인 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5 타입 이하는 100% 가점제예요. 그러니까 34평 이하는 가점이 높은 사람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는 분이 이제 당해에서 이제 우선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도 청약을 넣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는 힘들다. 광명에서 100%다 끝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모든 포함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지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이죠. 입주하고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 있으셔도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넣어보셔야겠죠. 배기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첨제로 50%가 진행이 되는데 이 50%는 75%가 이제 무주택자한테 가고 25%만 1주택자한테 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청약 예치금 보시면 광명은 바로 여기죠.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 85 타입 이하는 200만원을 넣어야 되고 102 타입 이하는 300만원 135는 400, 모든 면적은 500입니다. 청약통장에 최소한 300만원 이상 예치를 해놔야지 큰 평수도 가져갈 수가 있죠. 미리미리 모집공고 뜨기 전에 이 금액을 반드시 맞춰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상 분양가 한번 봐볼게요. 강명 15구역이죠.
푸르지오 센트베르 요거는 2167만원에 분양을 했고 14구역 같은 경우는 2061만원, 그리고 철산역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333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400만원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 그 정도 8억 전후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34평이 지금 대략 한 15억 정도 해요. 매물이 한 15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철산역 역세권이긴 한데 세대수가 좀 적죠. 한 700세대 정도,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철산 푸르지오가 15억이니까 최소한 7억 이상의 그 시세 차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7억이에요. 보수적으로. 네. 나중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7억 이상 훨씬 더 차익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일정이 9월달 9월 30일 10월 이렇게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뤄져요.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11월 15일에 입주자 본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내년 5월이 대선이죠. 내년 5월이 대선인데, 대선이 끝나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분양을 한다 그러면 거의 시세보다 조금 싸게나 비슷하게 분양하겠죠. 12억에 분양하던지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해도 완판이 아마 될 거예요. 네. 신축 아파트가 워낙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건설사들도 이제 시행사들도 분명히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년에 미뤄가지고 이 엄청난 분양가,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가지고 팔아치울지 지금 이렇게 분양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15억 정도 하잖아요. 34평이 15억이면 새 아파트니까 시장 원리에 맡겨가지고 그냥 16억에 분양을 해도 큰 문제가, 16억에 분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7, 8억에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로또 분양 8억이나 로또 분양 8억인데 왜 청약통장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일부 700명에 한해서만 이렇게 로또를 주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참 불합리하죠. 그냥 공정하게 자금 여력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시장 원리에 맡겨가지고 거래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로또 분양을 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몇백 대, 몇천 대 이렇게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이런 기에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15억짜리 아파트를 16억, 17억에 분양을 해버리면 미분양도 나게 되고, 오버슈팅이죠. 완전히 오버슈팅.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로또 분양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지금 과열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 시장도 과열되고 아파트 시세도 과열되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려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좀 비싸게 분양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베르몬트 광명 2구역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 박 터질 겁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서울에 지금 분양이 아예 없어요. 1년 동안 분양한 물량이 거의 10,000세대도 안 돼요. 몇천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랑 광명에 노리시는 분들이 대기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만 명, 엄청나게 많죠. 저가점자들도 배기 타입으로 이제 추첨제로 당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배기 타입 같은 경우는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사실상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세 차익도 로또인데 당첨 확률도 로또 못지않게 굉장히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재개발에 모셔야 돼요. 그냥 재개발을 사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광명 11구역이죠. 이런데 11구역 피 6억 3천, 실투자금 5억 2천. 그러니까 실투자금 5억 정도에 이렇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74A 타입이죠. 이제 30평형을 투자금 5억 2천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는 2구역보다 입지가 훨씬 더 좋죠.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4113세대요. 세대수도 좀 더 많고요. 이런 걸 하시던지, 아니면은 광명 다른 데 봐볼까요? 광명 5구역 피가 6억 3천도 있고, 광명 4구역이라든지, 지금 광명 2구역도 프리미엄이 4억 8천에 나와 있어요. 4억 8천. 근데 이거 하느니 11구역 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재개발 물건이 좀 있으니까 이제 구구역도 있죠. 구구역 롯데캐슬에서 이제 분양 예정인 거. 여기도 투자금이 한 5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투자금 5억 정도면은 이런 광명 뉴타운 이런 거를 이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청약받는 것도 좋은데 사실상 참 가점도 너무 높고, 그리고 사실상 광명에 거주하시는 분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첨자 같은 경우는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 재개발은 투자금 한 5억 정도 선에서 한번 잘 찾아서 사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서울의 재개발은 훨씬 비싸죠. 7억 이상 들죠. 자, 오늘 이렇게 베르몬트로 광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가실 분 계시면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시면 도덕산 밑에죠. 이게 광명 도덕산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쪽 가시면 아이들이랑 캠핑장 가기도 괜찮지만 여기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주말에 가시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애들 엄청 많은데 여기 있는 이 미끄럼틀이죠. 미끄럼틀이 엄청 길어요. 미끄럼틀 타기도 좋고 여기 방방이 띰틀도 있고 여기 짚라인도 있어요. 주차장 이렇게 차를 이쪽에 대놓으시면 됩니다.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를 이쪽에 해놓으시면 되세요.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 날씨 좋은 주말에 좀 놀러가서 아이들과 좀 돗자리 펴놓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뛰어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딸이랑 와이프랑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 한번 추천드릴만 합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